여성의 경력 있기, 여성의 경제 능력을 키우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차별 없는 기업 문화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성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다양한 기업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최소라님, 사실 본인도 워킹맘이시고 그리고 또 기업주이시고 어떻습니까, 요즘? 본인이 힘들었던 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어떤 걸 또 하고 계시는지도. 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 육아를 모의수유하면서 육아하고 그리고서 언제든지 제자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다시 사회에 도전하려고 했을 때 제가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쉽지 않다,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었고요. 그 시간을 버텨서 육아와 그리고 나의 일을 모두 다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이게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비스 코리아에서는 어떤 일개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원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에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를 하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아이가 아플 때 아이하고 같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이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가는 시간, 아이가 집에 돌아온 시간에 엄마하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며 그것이 기업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 첫 번째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근로시간 선택제입니다. 그래서 뭐 10시에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4시에 퇴근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것들이 첫 번째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뭐 당연히 아빠의 그 쌍둥이 아빠의 육아휴직은 저희도 경험을 했었고요. 야근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저녁 있는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야근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더니 직원들이 왜 야근을 안 하느냐, 야근을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길 수 있을 땐 또 즐기고 가정 그 일에는 또 전념할 수 있고 그것이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현실감이 좀 없지 그쵸? 않아요? 왜냐면 회사는 잘 되는 거인가요? 이 일은 시간이 아니라 열정과 에너지의 폭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기업 마인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도들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도가 좋게 펼쳐져 있어도 그걸 쓰려고 했을 때 직장 내 분위기거든요. 그거 쓰게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런 분위기는 저만이 아니라 그 위에 팀장이라든가 이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쭈삣쭈삣하게 뭐 자기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말릴 것이냐, 아니면 언제든지 쉬어라. 일례로 저희 회사는 연차 휴가를 사용을 할 때 반드시 위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체 결제로 휴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에 대한 소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좋네요. 진짜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게 일과 육아를 했던 사람일수록 두 종류로 나뉘잖아요. 내가 힘들었으니까 너도 해야 돼가 있고,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마음 알고 좀 이렇게 잘 해주는 분이 있는데 후자 쪽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행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가 다음의 세대한테 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업의 모델이. 그렇죠. 예,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래요, 진짜. 여기 아까 아이 아플 때 얘기하니까 다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더 아프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애 아픈 거를 참 보기 힘든데, 장관님은 어떠십니까? 왜냐면 일과 이 정도 사실 위치에 올라오시려면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저의 개인적인 상황은 일반화되지는 못하는 그거라서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아이들의 소중함을 더 절감하는데 저는 변호사를 할 때 약간의 그 직업병 같이 제가 유산을 한 2번 하고 그래서 그 원인도 잘 안 밝혀지고 이래가지고요. 제가 사회적 아이들을 키우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렇게 육아 부담을 없이 거의 올인해서 저의 사생활 없이 그렇게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오히려 우리들의 지금의 여성들은 정말 이게 글로벌 경쟁력이라고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잘 조화로운 사회, 잘 조화로운 회사야말로 글로벌 경쟁력이 그 어느 것보다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가정도 잘 이끄시고 그리고 또 일도 하려면 아이의 유무를 떠나 솔직히 저도 2번 유산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일하면서 사실 유산을 경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게 또 여성에게는 굉장한 상실감과 내 탓이라는 굉장히 고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네. 네. 자, 아이고 지금 눈물 흘리.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개개인으로 보면 다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본인들의 힘든 스토리가 있고 그 힘든 스토리를 또 누군가가 어루만져 줬기 때문에 극복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는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랩을 되드리고 싶어요. 부탁 있으시대요. 네. 예. 저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일터에서 그만두지 않고 경력이 단절된 이후에 다시 재취업을 하고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배가 되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같이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육아 문제가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소망이 직장 내에 그 어린이집을 갖추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작은 단위의 아주 저희처럼 50인 미만의 이런 작은 회사는 직장 내 어린이집을 갖추는 것이 꿈과 같은 일이거든요. 혹시 여가부에서 직장 여성들을 위한 어린이집 이런 것들 신설해 주실 수 있다라면 중간에 걱정하고 나오셨어요. 예, 대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사법 영역에 갔다가 입법부에 갔다가 이번에 행정부에 갓 들어온 사람인데 오늘도 이제 저희가 스쿨미트에 교육부 장관님과 또 법무부 장관 이렇게 세 장관이 함께 가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국공립부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주무부서가 또 어디죠? 교육부와 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다 이렇게 연계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서 독려하고 감사합니다. 좀 만들어내고. 박수가 나옵니다. 파이팅! 박수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 분들이 너무 바빠졌고요 지금. 예. 박수 함께 치고 계십니다. 오늘 참 좋네요. 왜냐면 일단 장관님 스스로가 먼저 속 얘기를 편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아이를 누군가가 갖고 누군가가 또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그 마음 저도 다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아이를 선택을 하려니 일을 포기하게 되고 우리 모두의 딜레마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함께 뜻을 모으고 조금 나아가다 보면 저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믿거든요. 또 우리의 이야기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없을 텐데 자 그렇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사실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네. 네, 네. 장관님은 뭐가 제일 힘드셨나요? 경제활동 하시면서. 내 뜻대로 돈이 안 들어오는 거? 내 마음껏 못 버는 거? 그건 농담이고요. 그것도 있죠. 네, 네, 있죠. 네, 이제 저는 변호사를 했었는데, 변호사라는 직업이 또 일반 여성들의 기준에서 보면 약간 뭔가 보호받는 영역이에요, 솔직히. 그러나 그 안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남이 차별받는다고 해서 내 차별이 가볍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신입 변호사가 됐을 때 선배 변호사들이 이렇게 오면 저한테 상담을 같이 하고 가면 그냥 안 가세요. 다시 그 선배 변호사 사무실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여자가 자기 못 도울 것 같다고 웬만하면 바꿔달라고. 네, 이런 거를 겪어가면서 네, 그랬죠. 네. 뭐 그런 걸 다 겪어낼 수 있는 힘은 뭐였나요? 견딜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은 정말 내 편이 있죠. 내 편. 뭐 부모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같이 사는 남자. 네. 남편 아니고 내 편? 네, 내 편. 가끔 남편도 되는. 예. 지금 눈물을 훔치면서 그래 힘이 되는 사람 나 한 명은 있지라고 생각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생각나시죠? 만약 한 명이 생각 안 난다면 다시 사셔야 돼요. 다시 사셔야 돼요. 꼭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든지